북중 관계가 복원되나 싶더니 또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전격 취소되면서 또다시 냉각 국면에 접어든 건데요. 한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던 남북 관계 역시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차관급 남북 당국 회담이 결렬되면서 후속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꼬여버린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무엇이 원인이고 또 해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문관현 남북관계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모란봉 악단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베이징 공연 3시간 전에 철수하고 북한으로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벌어진 일인데 아직까지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 모란봉 악단 같으면 이제 뭐 항공기 사고의 위험성을 우려해서 항공기가 아닌 열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 접경 지역에 도착한 시간은 이제 9일인데요. 네. 일단 10일 오전 10시쯤에 도착해서 약 55시간 정도 베이징에 머물렀습니다. 이 베이징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연 예정된 시간 3시간 전에 갑자기 북한으로 돌아가는 고려항공 항공편을 타고 모두 귀국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그 왜 귀국을 했는지, 왜 네. 공연이 취소가 됐는지 북한이나 중국 당사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그 중국 베이징에서도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레이 대변인에게 각국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신 기자들도 일제히 그 질문을 던져봤는데 중국의 입장은 현재 신화사 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것, 그러니까 업무상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다. 이 이상 가르쳐줄 게 없다, 알려줄 게 없다. 이게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중국 외교부나 중국 당국으로서도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중국 입으로서 그 얘기는 꺼내고 싶지도 않다. 이러한 그 불쾌한 감정을 매우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으로서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할 얘기가 없다, 하고 싶지도 않다는 입장이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조선중앙통신 또는 조선의 오늘 이런 그 주요 사이트에 있던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에 관련된 배너들을 모두 다 지금 현재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현재 모란봉 악단에 관련해서는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워낙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매우 많은 억측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뭐 가능성만 그런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 모두 행동만 보면 상당히 지금 심기도 불편하고 마음도 상한 것 같은데 왜 내막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뭐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라는 뜻인가요? 지금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 내막을 공개하면 서로 상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내막을 공개를 하면 중국이 유리하게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상처 입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돌아가서 북한에서 지금 얘기를 하면 중국에 불리한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국이 상처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원래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신화통신에서 얘기한 거는 딱 한마디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할까요? 공작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니까 중국식 한자이긴 하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그것이 중국 측 입장이고 북한 측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서로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겠죠. 네. 얘기하면 할수록 상처가 깊어지니까 그래도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과 억측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모란봉 악단 단원 중에 2명이 이탈했다.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알려진 현송월에 대한 과도한 스포트라이트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가능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직접 제가 조선중앙텔레비전 북한 방송을 청취하다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5시 20분쯤에 토요일 날 급거 귀국한 모란봉 악단과 국가공훈단의 방송이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서 현재 8분 정도 방송이 됐습니다. 이 사안으로 미뤄와서는 북한의 어떤 언론의
매체 특성이나 그동안의 관례로 미뤄봤을 때는 현재 모란봉 악단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역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장인 현송월 대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네. 지나친 언론에 노출됐던 문제나 그리고 중국 웨이보나 그런 인터넷상의 어떤 의혹이 제기된 수준이지만 단원 2명이 뭐 탈출을 해서 한국 영사관에 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북한 언론의 보도 속성으로 미뤄봤을 때는 북한에서 모란봉 악단에 특히 이번에 중국 공연을 같이 했던 국가공원 합창단과의 이러한 그 공연 모습을 비록 녹화이지만 오늘 이 민감한 시기에 방송을 내보낸 것은 네. 아무래도 이들에게는 큰 문제점은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금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일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번에 처음으로 모란봉 악단의 해외 공연 자체가 이렇게 취소된 모든 책임은 결국은 북한이 아니면은 중국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란봉 악단의 공연 사실을 녹화이지만 방금 전에 내보낸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그 10일인데요. 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방송이 했던 시점이 바로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에 들어가 있던 10일 오전 10시 반인데요. 그 시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천에 있는 혁명사적지를 방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수소폭탄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핵무기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북한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수소폭탄 발언까지 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결국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현재 하나의 가능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정리는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현송월 단장의 개인적인 그런 발언 문제나 또 단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모든 가능성으로 열어놓고 하나의 우리가 접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이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이번 악단의 공연 취소가 된 거에 대해서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나친 억측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란봉 악단의 공연 자체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닌 어떤 정치적인 의미까지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님, 뭐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 문 기자께서 이제 네. 말씀하신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현송월 단장에 대한 억척 문제, 너무 이제 그걸 가십거리로 다룬다는 거고, 하나는 이제 두 명이 망명 여부.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두 가지에 훨씬 더 무게가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금 신화통신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은 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 관람 참가하는 사람들의 격을 놓고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공연 내용을 두고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공연 참가자의 격을 두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네.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차피 이제 모란봉 악단이 가니까 시진핑 주석도 참석하고 리커창 총리도 참석하고 뭐 또 펑리위안 여사도 좀 참석하고 정책위원도 참석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네. 북한 입장에서. 최초에는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지도자가 사실상 이 모란봉 악단처럼 딴따라고 오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박수치고 하는 예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국 위원이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지금 우리 문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김정은이가 수소폭탄 보유 발언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10일 날 얘기하고 12일 날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치국 위원들이 거기서 공연할 때 박수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북한의 핵 개발을 중국이 용인한다고 하는 것을 박수로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정치국 위원들을 다 빼고 급수를 좀 낮췄어요. 부부장급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야, 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리커창 총리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정치국 위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부분장급으로 나중에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공연의 내용인데요. 그 네. 공연을 하게 되면은 뒤에 이제 배경이 깔리게 되는데요. 네. 그 배경에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이 뒤에 배경으로 나오고요.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을 성냥이로 표현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고위 공직자들이 앉아서 그걸 박수를 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겠지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격의 문제와 공연 내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서로 제갈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공연을 취소하고 돌아가는데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역시 김정은이가 결심하지 않으면은 네. 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역시 추측일 뿐입니다. 리허설을 했으니까 그런 내용적인 측면까지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10일 날 도착을 했어요. 11일 날 하루 동안 리허설을 했죠. 그 하는 것을 중국 측에서 다 보지 않았겠어요. 네. 그 보니까 본 내용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내용 중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것이 몇 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만 한두 개는 빼라고 그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 쏘는 장면이나 핵실험 장면이나 또는 미국을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그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국 의원들이나 아주 높은 관료들이 거기 가서 박수치고 있으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단지 그냥 공연단이 갔을 뿐인데 여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엄청나게 부여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도 정말 큰 이슈였나 봅니다. 이게 모란봉악단 공연이 암표, 그러니까 뒷거래가 돼서 뭐 우리 돈으로 190만 원까지 뭐 치솟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요. 중국 인민들의 좀 민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이게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이 당대 당에 서로 대외 연락부와 또는 북한 노동당 차원에서 당대 당의 어떤 역할로서 이번 그 공연이 준비가 됐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당 중심 국가 체제인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번 중국과의 관계를 모란봉 공연 악단을 통해서 뭔가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란봉 외교라는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 차원에서 관계가 헝클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일반 그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그 잘못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혐오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 공연을 취소하게 된 그런 과정 자체가 중국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공연 예고됐던 시간에 3시간 전에 중국 국가대국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연 취소 사실을 알렸거든요. 네. 하지만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중국 그 천안문 앞에 있는 국가대국원 앞으로 몰려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암표를 과연 팔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중국 공산당에서 2,000표 정도 자석표를 모두 다 네. 입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당 간부들이나 여러 가지 여론 주도층들한테 대부분 그 표를 나눠줬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대를 가지고 북한 공연을 보려고 현장에 몰려들었고 심지어는 그 기자들까지도 이 공연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현장에서 또 문의를 하고 있고 이 중국 대국원 국가대국원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워낙에 혼선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그 모란봉 악단 같으면은 머물고 있던 숙소인 그 민주 호텔에서 공연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공항으로 빠져나갔지만 국가공훈단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오후 2시쯤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볼 때는 공훈단 합창단으로 왔기 때문에 네. 예정대로 공연은 또 진행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또 정작 중요한 모란봉 악단은 공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외교적인 결례가 아닌가 이런 그 심한 표현들까지 오가면서 네. 이번 그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 자체는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양쪽 국가 대 국가 또는 당 대 당의 문제도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 일반 그 민간인 교류 차원에서도 상당한 좀 차질을 빚을 소지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민심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교수님,
이번 사건이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대로 뭐 다시 안 좋아지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북중 관계는 최악의 관계를 유지해 왔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 것이 10월 10일 날 당 창건 네.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소위 말해서 중국의 당 서열 5위라고 하면 뭐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류인산이가 가면서 시진핑 주석의 그 친서까지 가지고 갔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북중 관계가 풀릴 기미가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북한의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바로 5월 달에 있게 되는 제7차 노동당 당대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당 당대회를 하기 전에 사실상 중국을 한번 방문하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지도자로서 책봉을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네. 의미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모란봉 악단이 어떤 구실을 하게 됐느냐 하면 바로 류인상이가 북한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내년에 북경을 방문하는 그 사이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은 촉매제 역할 또는 마중물 역할 네. 그걸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봄까지는 겨울 바람이 봄바람하고 관련 없이 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쌩쌩 불어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북중 관계만 삐걱대는 게 아니죠. 문 기자, 그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이 됐고요. 후속 날짜도 잡지 못했어요.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네, 이제 북중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까지 모두 헝클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블랙 세르데이다 이렇게 네. 또 명칭을 불렀었는데요. 일단 그 개성공단 내에서 11일, 12일 그 토요일 날까지 당시에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이 이제 처음으로 열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반드시 좀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이러한 이산가족과 연계를 해서 금강산 관광 이 다시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을 이제 고집을 해서 결국은 합의문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보통 그 회담 같으면은 공식적인 남북 회담 같으면은 다음 회담을 언제 할지 그런 차기 회담 일정까지 네. 잡고 이제 회담을 종료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일정도 못 잡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결렬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결렬까지 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서로 책임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 부분을 비중을 두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번 회담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2013년도 당시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당시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이산 상봉 행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행사를 하기 앞서서 북한 측에서 실무 접촉을 하기 전에 이산가족을 논의를 할 수 있는 실무 접촉 바로 전에 금강산 관광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 접촉을 또 갖자고 역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결국은 북한 측에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네. 그 이후에 계속 보면은 일관되게 지금 주장을 해오는 게 뭐냐면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산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지난번에도 그걸 해서 결국은 이산 상봉 자체가 한번 연기가 돼서 그 이후에 다시 개최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남북 첫 번째 차관급 당국 회담에서도 또 이 같은 입장을, 이 같은 전략을 내세워 가지고 이런 그 귀중한 남북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이어가고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북한 측에서 똑같은 전략을 반복하면서 이런 남북 간의 소중했던 회담도 결국은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또다시 무산이 되고 결렬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기 실무 접촉을 또는 별도의 금강산 관광 회담을 할 수 있는 실무 접촉을 별도로 갖자고 우리가 어떤 방법적인 차원에서 제의를 네.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번에 일괄타결하려는 욕심을 부려서 회담은 결국 결렬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의 향후 행보까지 간단하게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대화 재개되는 게 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8월 25일 이후에 네. 북한의 대남 그리고 대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화 분위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북중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관계들을 쭉 해왔는데 네. 사실상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이번에 묘하게 남북 회담도 결렬이 돼버리고 그러게요. 또 모란봉 악단도 저렇게 결렬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도 찬바람이 좀 불 끌고 북중 관계도 찬바람이 좀 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이걸 계속 두고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렇지 않고요. 또 다른 회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차관급 회담보다는 더 높은 회담을 제의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의제를 제의한다든지 해서 우리 한국이 남북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회담장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